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제84강으로 육식갑자의 47번째인 경술일에 태어난 사람 경술일주 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금과 술토로 이루어진 경술일주의 성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지지인 술토와 그리고 양의 천간인 경금으로 이루어진 경술일주는 술토가 경금을 보아서 편인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세지에 놓이고 12신설로서는 반환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술토의 지장간 내에는 신금과 그리고 정화와 무토가 지장간 내에 자리하고 있고, 지장간에 자리하고 있는 신금은 경금을 보아서 급제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술토를 보아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정화는 경금을 보아서 정관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술토를 보아서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토는 경금을 보아서 편인에 해당하면서 술토로 보아서는 12운성으로서 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경술일주를 하나씩 이제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경술일주에서 일간인 경금은 하늘에서는 차가운 달을 나타내고, 또 동물로서는 나르는 날카로운 매이며, 그리고 또 까마귀를 나타냅니다. 까마귀는 효조라고 하죠. 효성이 지극한 새를 나타내는 것이 까마귀고, 또 까마귀를 다른 말로 나타내는 것은 또 오아라고 합니다. 오아로 까마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금을 땅에서는 경금을 바위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채굴하여서 가공되지 않은 원광석이나 무쇠 덩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금을 또 경금의 글자를 계절로서는 숙살지기인 가을을 나타내고, 또 방위로서는 서쪽 방향을 나타냅니다. 서방을 나타내고, 또 형의 상학적인 개념으로서는 어자를 나타내고, 물상으로서는 강강함을 나타냅니다. 강직함을 나타냅니다. 또 경술일주는 소원에 뜬 달로서, 술은 즉 소원이죠. 불타고 난 후에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불사를 소자니까 불타고 난 후에 초원에 뜬 달로서, 경금은 달을 나타낸다 그랬고, 그 달로서 쓸쓸하고 고전역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무토의 높은 산에 걸린 보름달을 나타내기도 하며, 기암 계곡을 나타내기도 하며, 경금의 칼과 술토의 창이 어우러진 모습으로서 우직하면서 투쟁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여, 또 희생과 봉사정신을 함께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경술일주는 12운성으로서 세지에 해당합니다. 이 세지라는 뜻은, 세지는 제왕인 정점의 전성기를 지나서 안정을 취하는 완숙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숙미와 지혜로움이 그 세지에서는 있고, 또 편안함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과 명예가 함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일지 반환살은 화개살이죠. 즉 화개살은 모든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덮는 자리이면서 정신적으로는 고고함으로써 또 덕도하는 자리이며, 또 고독한 지도자의 자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경술일주의 일지인 술토는 오음일양으로서 서북서 금방을 나타내고, 화기를 입고시켜서 추수한 후에
동면 상태인 겨울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또 술토는 천문을 의미하여서 예지력, 영감이 발달한 사람이며 술토를 산명통해에서는 술위소원이라고 하여서 알곡은 저장하고 또 다음 해의 농사를 위하여서 마른 것 모두를 불태우고 난 후에 소원을 바라보는 마음이며 불탄 초원을 바라보는 마음이며 그 마음에는 1년을 마무리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술토는 동물로서는 개를 의미하여서 집을 지키며 주인을 알아보는 충성심과 그리고 직관력이 뛰어난 동물이 되겠습니다. 술의 자는 창과에서 떼온 자이며 토출한 자이기도 하고 자이며 또 명조에 신금과 술토를 가지면 성정이 날카롭게 되지만은 그러나 어지간하여서는 그 날카로움의 색깔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또 술토는 목적 의식이 강하여서 목표를 정하면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힘은 강하지만은 경구로서 입이 좀 가볍기 때문에 언행이 비교적 가벼워 잦은 시비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또 술은 동물의 본색으로서 호색불치라 하고 색을 즐기면서 염치가 없다는 거죠. 호색불치라 하고 다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술토는 천혜성으로서 예술성입니다. 술토가 예술을 나타내서 종교나 철학이나 예술을 상징하는 것인 만큼 종교에 심취하기 쉽고 학문적, 예술적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술일주는 지장간에 관성과 인성 비급이 놓아있기 때문에 관인비 구조로서 편인을 보아서 점잖하지만은 강한 자존심이 내재하여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면 참지 못하여 분기탱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욱이 또 창살 속의 개의 자형은 강기강맹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청간동물인 매는 목표지향적이며 그렇게 매가 하늘에서 자기의 먹이를 향하여서는 쏜살같이 달려서 내려가기 때문에 목표지향적으로 표현하였고 또 달이 뜨는 술신은 만월이라 고고하면서도 도도하여 만인을 계도하고 지도자로 군림하려는 기질이 강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또 경술일주는 무토의 민둥산에 돌부처가 앉아있는 모양으로서 유화 독존의 독선이 내재하여 있고 그리하여서 동업은 불리한 사람이며 또 분리 불가능한 사람이며 또 철관과 석산의 자형대로 공업이나 군인, 경찰이나 검찰이나 총포 관련 직업의 업상이 대체된다면은 흉한 것은 길로 변하는 것, 즉 흉변길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술일주는 모양새는 달을 보고 짓는 개의 월견상극이기에 달과 개가 서로가 극한다는 거죠. 상극이기에 주위와 어울리지 못할 것 같지만은 격이 없이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경술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술일주는 명조 내에 형충이 있다면은 금속이 부딪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잔소리가 심할 수 있으며 금속성으로 무슨 일이든 돌진하는 스타일이 됩니다. 스타일이 즉 경술일주입니다.
경술일주는 묘유술 중의 하나의 글자로서 철새개금에 속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철새개금의 글자는 쇠사슬을 열어주는 글자로서 자의 형태로서 자물쇠의 열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풀어주고 해결하여 주는 것으로서 법으로 해결하여 줄 수도 있고 재물인 돈이나 부동산 등으로 해결하여 줄 수도 있으며 정신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아픔을 치료하고 낫게 하여 주는 개념 모두를 해결하여 주는 개념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철새개금의 묘유술 중의 글자를 가지게 된다면 의사나 법관이나 카운셀러나 역학자나 그리고 멘토, 교육자, 간호사 등의 활인업에 해당하는 직업과 인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철새개금은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힘이 좋고 힘이 있고 2개 이상이면 더욱 확실하게 작용한다는 합니다. 그리고 또 묘유술은 천간으로 보면은 묘는 을에 해당하고 유금은 신금에 해당하고 술은 무토에 해당하여서 천간에서도 을신무에 해당하여서 동조할 경우에는 철새개금으로서의 직업과 더욱 가까워지고 특히 또 사명살과 축술 및 사명살과 그리고 인사신의 글자의 사명살과 양인이 급제죠. 그러니까 양인이 함께 한다면은 직업이 활인업이나 의료직에 아주 더욱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또 묘유술이 철새개금의 힘으로 힘을 가지는 이유는 뜻은 묘는 일출의 시간대로서 어둡고 엄한 것으로서 해결하는 뜻이 있고 유금의 자는 일몰의 시간대로서 나쁜 것을 어둠 속에 묻어서 해결한다는 뜻이 있고 또 술은 하늘에 실어서 술해는 천문의 시죠. 천문의 시로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술일주가 명식 내에 유금의 자를 가지거나 아니 없다면은 운에서 유금이 오게 된다면은 유술의 구성조합으로서 상천살이 되겠습니다. 상천살은 서로를 미움과 노기에 찬 모습으로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없이 상대를 빤히 쳐다보고 노려보는 모습으로서 최후에는 갈라질 수 있는 조짐이 많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천살은 묘와 진의 조합과 그리고 유술의 조합 2가지가 가장 강한 조합이며 자미도 그리고 추고상천, 인사상천, 신해상천의 살이도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천살은 형살과 원진살과 기문관살이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유술의 상천의 조합에서는 토생금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배필이 상천살로서 이루어지는 궁합이라면은 피하는 게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혼인이 이루어진 관계라면은 서로가 이러한 살성을 가진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툼이 시작되는 초기에 한 발씩 서로가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술일주가 명식 내에 해수를 가지거나 운에서 해수가 온다면은 술해의 천라살을 이루어서 인성과 식신에 해당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식 내에 해수가 있다면은 공부나
교육과 관련된 것보다는 전라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성이기 때문에 공부나 교육과 관련된 것보다는 다른 업을 직업으로 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경술 일주는 개강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개강살 일주는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진, 무술이 개강살 일주가 됩니다. 그러나 무진과 무술의 개강살은 개강의 작용력은 경진과 경술, 임진과 임술보다는 약한 편입니다. 여명의 경우에 배우자의 직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직업이 신통찮을 때는 개강살의 강한 성정과 그리고 지정간에 있는 상관 신금의 현침살과 간여지동이 작용하여서 배우자의 일을 그만두게 하고 여명인 본인이 직접 직업전선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명인 자신이 가주가 되는 것이며 배우자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직업이 공직에 있거나 또 사주의 구성이 배우자의 사주의 구성이 관성과 인성으로서 확실하게 짜여 있다면 직업이 확실한 경우에는 개강살의 여명이라도 가정에서 살림만을 하고 살림을 여물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경술 일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개강살이면서 칼과 창의 조합이 되어 있고 또 편인성이 강하게 작용하여서 배우자와는 서로 상합하지 못하고 분리하거나 독립하거나 별거하는 경우가 이외로 많은 편입니다. 경술 일주는 홍념살의 일주가 되겠습니다. 홍념살의 일주입니다. 그래서 홍념살은 각과 을목이 오화를 볼 때, 병화가 임목을 볼 때, 그리고 정화는 미토를 만날 때, 무기토는 진토를 볼 때가 홍념살이 되고, 경금은 수를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경술이죠. 그리고 신금은 유를 볼 때, 임수는 자수를 볼 때, 그리고 개수는 신금을 볼 때가 즉 지지 어디에 있어도 홍념살에 해당하는 홍념살이 되겠습니다. 홍념살에 해당합니다. 홍념살은 애교와 귀염성이 많고 외모도 매우 매력적이지만 성격이 사랑스럽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입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여서 연예인이나 디자이너 등 예술가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살성이 되겠습니다. 홍념살이 있으면 눈빛이 강하고 눈웃음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성격도 명랑한 편입니다. 그러나 다소의 허영과 사치가 있는 편이며 홍념살은 이성과 정분이 나기 쉬워서 바람도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홍념살이 있으면 연예인이나 유흥업 그리고 영업 등 타인의 시선을 받는 직종이면 성공할 수 있으며, 그래서 남성은 여성을 상대로 하는 미용업이나 여성용품, 화장품, 의류점, 여성 전용업으로 성공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남성을 상대로 하는 이용업이나 주점, 카페, 의류점, 남성용품, 신발가게, 스포츠용품 등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홍념살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이성에게 자신을 돋보이려는 적극성을 드러내기도 하며, 홍념과 그리고 또 관살이 혼잡된 경우나 아니면은 상관경관하게 된다면은 특히 외색이 짙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홍념은
일주가 가장 강하며 사주에 어디에 있어도 홍념으로 보는 것이고, 사주에 수의 기운이 강하면은 홍념살의 작용도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경술 일주에 사화가 명식에 있거나 아니면은 운에서 사화가 온다면은 원진살과 그리고 기문관살이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술사의 조합은 원진살과 기문관살이 동시에 성립하여서 정신적인 혼란이 크게 되는 살성이기도 합니다. 원진살은 상대와 가까이 하면은 정오의 감정이 생기고 멀리 떨어지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원진살입니다. 이래하여서 원진살이 있는 사람은 이별과 별거, 이혼 등을 하게 되고, 원진살은 연주를 보기도 하지만은 일주를 보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원진살은 음진살이 있는 남녀궁합은 물론 대인관계를 보아도 적중률이 높은 편입니다. 원진살을. 또 기문관살은 기가 문관에 붙었다는 것으로, 문관은 문설주, 문골이죠. 그러니까는 빗장에 붙었다는 것인데, 정신적으로 몰두하거나 집착하거나 아니면 이와는 정반대로 정신을 놓아버리는 상태입니다. 몰두, 집착 아니면 그냥 놓아버리는 상태. 그래서 기문관설이 있으면은 서로가 통하지 않고, 기문관설이 있는 사람은 불통이면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폭력을 띠는 살성이기도 합니다. 기문은 사주 오행의 치우침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조후의 부재, 사주의 치우침은 목기가 많거나 아니면은 금이 많거나 토가 한꺼번에 많은 이런 경우를 치우침이라고 하고, 또 조후의 부재는 사주가 너무 열기가 많거나 아니면 너무 수기가 많아서 너무 춥거나 하는 경우를 조후의 부재라고 하고, 또 사주에서 수와 하의 기운이 서로 교전하여 상전하거나 안 그러면 목과 금의 기운이 서로 상전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은 관성이나 인성이 전혀 없거나 약할 때 기문관살이 발현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문은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기문은 또 두 마음과 반발심의 발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문관살이 발현될 때는 불안감, 강박관련, 불면증, 심한 변덕, 강한 집착, 그리고 정서불안, 정신착란, 빙의,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망각이나 환각 등의 현대병이라 일컫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술 일주는 또 금여성이 있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이 금여는 금으로 만든 수레의 여자입니다. 수레의 뜻으로서 금수레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기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진토를 볼 때, 을이 사화를 볼 때, 병이 미를 볼 때, 정이 신을 볼 때, 그리고 무토가 미를 만날 때, 기토가 신을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경금이 술토를 볼 때, 신금이 해수를 만날 때, 그리고 임수가 축토를 볼 때, 그리고 계수가 임목을 볼 때가 각각 금여에 해당합니다. 일간 기준으로서 지지, 녹지의 두 번째 자리가 금여이며, 양간으로서는 세지에 해당하며, 은간인 경우에는 목욕지가 즉 금여에 해당합니다. 금여는 지지 어디에 있어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금여성이 있으면은 성품은 온화하고 용모는 단정한 사람입니다.
특히 금여성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학업이 우수하여서 학자나 아니면은 연구원 등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고, 총명함과 재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신으로서 입신양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은 자연적으로 행운과 복록이 따르며 남녀 간에는 좋은 배필을 만나고, 부부는 금슬이 좋고 또 자손이 번창할 수 있다는 길성이기도 합니다. 또 양간인 경우에는 겸손과 양보하는 마음이 있고, 은간인 경우에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여성도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형충이 되거나 공망이 된다면 길함이 반감하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경술일주가 남명일 경우에 그 배우자는 갑목편제로서 갑술의 양지의 인연에 들어서 제복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 궁 역시 세지의 반환살로서 사회적으로도 성취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묘가 그러니까 갑목이죠. 인묘가 공망으로서 재성 공망이 되니 안타깝게도 세지의 기람이 계속하여 이어질 수 없거나 아니면은 반쪽의 성공으로 출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배우자 재성궁에 모친인 편인이 대자리하고 있어서 대신 자리하고 대자하여서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술일주 남명의 경우에 위에는 지금 편제 대우자를 이야기했고, 지금은 부친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재성이니까 남명의 부친은 갑목 편제로서 능력 있는 명임을 출원하며 갑술로서 양지 세공에 종하여 재물운이 있어서 가족 부양은 틀림없을 것으로 출원하지만은, 그러나 이 역시 경술일주는 인묘 재성 부친이 공망에 있기 때문에 부친 인연이 바뀌어서 가족 부양이 항구하지 않을 수 있고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부양 자체가 반술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목의 재성 역시 배우자인 처에 해당하여서, 갑목인 배우자 처에 해당해서 겉으로는 양종세공으로 괜찮을 것 같지만은 공망으로 힘이 발현된다면은 우아한 삶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경술일주가 남명일 경우에 그 자식은 술 중에 있는 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정화는 정관으로서 양지에 있고 묘에 들어서, 양지와 묘에 들어서 그 자식은 사회적인 입지는 약하고, 또 신금인 인을 보아서,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신금은 칼과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놓이기 때문에 인을 보고, 술토는 즉 소원 화를 보고 칼과 화를 보아서 액이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모친은 무토 편인으로서 처공에 대자하여, 즉 편인으로서 처를 대신하여 자리 잡고 있어서 대처 선모하는 양상이며, 처를 대신하고 어머니가 먼저 내띠서는 양상이며, 무술로 자리하여서 그 어머니는, 모친은 무술로 자리하여서 가녀지동이기 때문에 성정이 강직하고 또 화계살에 놓여서 종교나 신앙심이 깊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경술일주가 여명인 경우에는 여명은 개강살로서 화통한 면이 있고 또 홍염이기 때문에 외모는 수려하면서 시원스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또 술 중에 있는 정화는 정관이 되겠죠. 그래서 정관이 되면 배우자가 되는데 배우자는 인묘되어 있고 조금 묘 안에 들어있고 또 묘 안에 들어서서 동주한다면 같은 곳에 산다면 그 배우자의 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명이 되겠습니다. 배우자인 정화는 술에서 양지에 놓여 있으니 오히려 명주가 오히려 배우자의 남편을 걱정해야 할 형편에 놓이고 또 무토인 편인이 모친이 정화의 인성을 보아서 그 모친은 인성으로서 죄를 티하여 그러니까 인성으로서 돈을 벌어서 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술일주가 여명인 경우에 그 자식인 임수인 식신은 임술로서 관대지에 놓이고 또 개강이 겹치고 또 백호살에 임하기 때문에 강건함은 물론이며 식견이 있는 자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식은 군인이 되거나 경찰이 되거나 검찰이나 의사 등 법조계와 활인계에서 적을 둘 가능성이 아주 높고 많습니다. 또 모친인 무토 편인은 일지에서 대부 모자하여서 그러니까 남편을 대신하고 어머니가 자리 잡았다는 거죠. 대부 모자여서 친모 복량으로서 어머니를 복량하는 입장으로서 같이 살 가능성이 많으며 또 그 어머니는 무술로서 모친의 신앙심은 깊을 것으로 보고 가녀 지동이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모친일 것이며 또 경술일주의 부모는 별숙하는 관계이거나 또 서로가 떨어져서 사는 관계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동조한다면 해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부친과 모친인 재성은 앞에 기술한 부친과 시모지 모친이 아니고 시모입니다. 그러니까 부친과 아버지와 경술일주의 여명인 경우에 부친과 시모인 재성은 앞에 기술한 남자의 명과 동일합니다. 경술일주가 을묘월에 그러니까 을묘월에 난다면은 남녀를 불문하고 바람이 나기 쉽고 이르기 쉽고 어리가 상실되고 또 잔머리에 엷은 마음이 쉽고 그러니까 잔머리에 엷은 마음이 일어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술일주가 을묘월이 아니고 해월에 난다면은 천문성으로서 역술이나 명상이나 선언이나 종교성으로 가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 경술일주가 신강하면서 정화를 보면은 화련진검이 되어서 관성의 일자리를 확실하게 얻어서 입신양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출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술일주가 신강하면서 정화를 볼 경우입니다. 그것을 화련진검이라 합니다. 또 경술일주가 임수를 보아서 수다 금침만 피한다면은 덕수이청으로서 임수로서 검을 씻기 때문에 신검을 씻어서 수기를 드러내어 예술 방면에 관심과 조예가 깊어지고 또 이로써 재능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저력이 있기에 성공할 수 있는 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술 일주가 신강하면서 중하되지 않으면은 건달이나 화류계로 흐르기 쉽다고 했습니다. 경술 일주가 병화 칠살이 투출하거나 투관하거나 뿌리가 강하면은 범법을 막는 경찰이 적성에 있으며 또 검사나 군인도 적성에 맞다고 했습니다. 경술일주는 편인성이면서 또 강직성도 있고 화개살도 있고 세지에 앉아 있고 또 반한살이면서 창과의 글자를 겸하고 있고 또 금과 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은 그 직업 적성으로서는 종교인, 법조인, 군인, 경찰, 금속 가공업, 또 강물, 한의사, 치과, 주유소, 임대업, 자동차 관련업, 감사직, 세무사, 법무사, 부동산, 또 기타 중개업 등에 적합한 인물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에 적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84강 경술일주의 성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합니다. 다음 85강은 신의 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